12월 10일 프랑스 리그앙 15라운드에서 PSG와 낭트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현재 파리는 한 경기를 덜 치룬 채 승점 3점 차이로 리그 1위에 올라서 있고, 이번 경기를 승리한다면 아래 팀들과 더욱 차이를 벌리며 리그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파리는 리그 초만 해도 갈피를 잡지 못하며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었으나 이강인이 아시안게임에서 복귀한 이후로는 완전히 경기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파리는 현재 리그에서 무려 7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중이고, 이 연승 행진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이 바로 이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바페는 시즌 초만 해도 전방에서 외로운 싸움을 펼치며 제대로 된 패스를 받지 못했고, 현재 파리의 최대 문제점은 바로 형편없는 중원 퀄리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강인이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드리블을 통해 공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 예리하고 날카로운 패스를 전달해주기 시작하자 최근 음바페의 득점력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음바페와 이강인의 콤비 플레이는 현재 유럽 최고의 듀오라고 평가받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강인은 파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이번 경기에서 가급적 빠르게 완승을 거둘 필요가 있었는데요. 리그에서 파리는 계속해서 호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성적은 형편없는 상황이고, 도르트문트와 뉴캐슬 그리고 밀란이 함께 있는 이 죽음의 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챔스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는 그룹 F조 1위에 위치해 있는 도르트문트이고, 만약 이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뉴캐슬과 밀란 두 팀 중에 한 명이 승리를 거두기만 해도 파리는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엔리케 감독의 모든 신경은 바로 이 도르트문트전에 쏠려 있으며,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 경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번 낭트전을 가급적 빠르게 결정지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골키퍼에는 돈나룸마, 포백 수비 라인은 에르난데스와 다닐루, 마르퀴뉴스와 하키미, 미드필더진은 우가르테와 비티냐, 이강인, 최정방 공격진은 바르콜라와 솔레르 그리고 음바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강인은 파리에서 완전히 붙박이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리는 최근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여러 번 실수하고 결국 현재 수준이하라고 평가받는 바르콜라와 솔레르 같은 선수들이 선발로 나설 정도니, 지금 사실상 파리의 공격 과정에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는 오직 음바페와 이강인뿐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파리의 공격 과정을 주도한 것은 이강인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파리의 모든 패스 줄기는 이강인을 거쳐가는 중이고, 지금 파리에는 이강인만큼 탈압박과 패스에 능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강인은 공격과 수비를 모두 오가면서 모든 플레이 메이킹을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음바페는 무조건 앞을 향해 달려갔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은 전반 15분경 아름답게 휘어들어져가는 롱패스로 음바페의 발 앞에 정확하게 공을 떨궈주며 완벽한 찬스를 창출해냈는데요. 심지어 이강인은 중앙뿐만이 아니라 측면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해내야 했습니다. 현재 파리의 공격진은 바르콜라와 솔레르는 수준 이하의 실력으로 팀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은 미드필더에서 볼 배급을 담당함과 동시에 기회가 있을 때는 측면 위로 이동하며 직접 상대 수비 라인의 균열을 내야만 했는데요.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에서 드리블을 통해 상대의 파울을 유도하며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고, 날카로운 가마차기 슈팅으로 여러 차례 낭트의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연계를 통해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오며 패스를 건네줘도 그 패스를 받는 대상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이강인과 음바페를 제외한 파리 선수층은 이 두 선수의 빠른 판단력을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강인이 저돌적인 드리블을 통해 낭트의 수비수들을 자신들에게 끌어들인 뒤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하키미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넣어줬지만, 하키미는 기본적인 볼터치조차 실수하며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고,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과 음바페의 고생길이 훤히 보였습니다. 이 경기는 파리의 홈구장에서 열리는 경기고, 양팀의 체급 차이를 생각했을 때 파리가 경기를 압도해야만 정상이겠으나, 엔리케 감독은 도르트문트전에 온 신경이 쏠려있는 상태라 그런지 상대를 너무 얕보고 나온 듯 싶었는데요. 이강인의 플레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선수들은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계속 실수를 유발했고, 파리의 선제골은 쉽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든 측면을 뚫어낸 파리는 전반이 끝나기 직전 바르콜라가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며 마침내 기다리던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이 골은 바르콜라의 리그 첫 골이었고, 이번 시즌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었던 선수이기에 이 골은 선수 본인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골이었습니다. 이 선제골로 인해 파리는 흐름을 잡아나가기 시작했고, 이강인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음바페에게 연결되었으나 아쉽게도 이 기회가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하며 파리는 1대0 리드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파리의 스쿼드 밸런스는 엉망이었고, 전방에서 이강인과 음바페가 공격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해줘도
후방 라인의 불안정함은 계속해서 파리가 쉽게 공격을 이끌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세트피스에서의 수비 조직력은 형편없었고 파리는 54분 낭트에게 코너킥에서 골을 허용하며 리드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끌려갈 수 있었던 파리를 구원해준 건 이번에도 이강인이었는데요. 81분경 파리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이 기회를 팀 내 최고의 키커인 이강인에게 맡겼습니다. 이강인은 이 간접 프리킥을 왼발로 강하게 처리해 반대쪽에 있는 파리 선수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고 에르난데스가 헤딩한 공이 골키퍼를 맞고 흘러나와 이 세컨볼을 무하니가 그대로 처리하며 역전골을 만들어냈는데요. 비록 이강인의 공격 포인트가 정립되지 않았지만 이 골은 누가 봐도 이강인의 발끝에서 만들어진 골이었고 박스 안에서 수많은 수비수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대편의 파리 선수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건네준 이강인의 킥력에 프랑스 언론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상 덕분에 이 경기는 파리의 2대1 승리로 돌아갔고 이강인은 평점 7.7점으로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받았는데요. 이 정도의 평점은 보통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들이나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음에도 이 정도의 평점을 받은 플레이가 얼마나 영향력이 지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로써 파리는 6점 차로 리그 1위에 올라서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편하게 일정을 치룰 수 있게 되었는데요. 파리는 이제 대망의 경기인 챔피언스 리그 도르트문트전을 앞두고 있고 이 경기에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승리로 쟁취하려 들 것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조별리그 1위인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고 파리는 이번에도 이강인의 왼발 킥력에 기대해야 하겠네요.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의 연승 행진을 기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